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만의 선택을 하게 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젊은 날의 약속. 1955년 어느 봄날의 이야기. 1955년 봄 22살 영희가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엔 여자에게 선택권이란 게 없었죠.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신혼집 문을 처음 열었던 그날, 영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첫날 밤부터 남편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밥이 조금 짜다고 옷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맞기도 했어요. 영희가 거울 앞에서 상처를 보며 울고 있는데 남편이 무릎을 꿇고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르겠다.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며 울먹이더군요. 그때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더 잘해주면 변할 거야. 그때의 영희는 몰랐어요. 그것이 50년간 계속될 패턴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난 속에서도 지켜낸 가정.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영희는 묵묵히 집안을 꾸려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고르고 동전 하나하나를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남편의 술값, 아이들 학비까지. 영의 자신을 위한 돈은 늘 맨 나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막막했죠. 영희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겠지.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안할 거야. 하지만 평안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영희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 아빠도 힘드시니까 이해해 드려야지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영희는 혼자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흘린 눈물, 빨래를 널며 흘린 한숨.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었어요. 첫 번째 10년 4분. 그렇게 첫 번째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낯선 감정.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은 계속됐고 그때마다 영희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도리라며 자신을 달랬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희를 칭찬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런 며느리를 두다니 시댁에서 좋겠어. 하지만 정작 영희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었거든요.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죠. 그 희망 하나로 버텨낸 첫 번째 10년이었습니다. 이부 헌신의 세월.
모범적인 아내, 완벽한 어머니. 세월이 흘러 1980년대가 되었어요. 영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죠.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사람 없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시댁 친척들 모임에서도 영희는 항상 칭찬의 대상이었어요. 영희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남편만은 달랐어요. 영희가 아무리 잘해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밥 차려라고 명령조로 말하거나 영희의 노고에 대해 고마워한 적도 미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게 내 몫이겠지. 자신의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이 야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절 영희는 정말 바빴어요. 아이들 학교 일, 시댁 일, 집안 살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어쩌면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라져가는 자아. 어느 날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른 부부들을 부러워했어요. 영희 씨 남편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부인을 두고. 하지만 영희가 보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의 화는 여전했어요.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영희를 탓하고. 그럴 때마다 영희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도리야. 조금만 더 참으면. 이라고 되뇌었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영희라는 한 사람의 개인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만 남았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까먹었어요. 친구들이 영희야, 너는 뭘 좋아해?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빈 둥지, 남은 문제.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떠났습니다. 큰딸의 결혼식 날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영희와 남편만 남았거든요.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도 없었고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라는 제약도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것도 제대로 못해? 평생 뭘 한 거야? 라며 영희를 다그쳤어요. 텅 빈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영희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가끔 영희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50년 가까이 이 사람과 살면서 내가 얻은 게 뭐가 있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3부 황혼의 폭풍. 은퇴 후 달라진 남편.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은퇴 파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집에 있게 된 남편. 그의 불만은 모두 영희에게 향했습니다. 또 이런 반찬이야? 너는 평생 똑같은 것만 해먹이고. 정말 답답해. 이 집에 있으니까 미치겠어. 영희는 남편을 위해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나가자고 하고. 하지만 남편은 더욱 짜증을 냈어요. 넌 뭘 알아? 나 혼자 둬.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은 남편이 직장에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이제는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의처증. 70살이 넘은 영희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동네 부녀회 카톡방에서 온 이모티콘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봤어요. 카톡방에서 누가 이모티콘 보냈다고?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랑 만난 적 있어? 바람 피는 거 아니야? 70줄의 할머니에게 던지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영희는 억울해서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보,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마. 다 안다고. 이런 식으로 영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70살이 넘은 할머니한테 바람 피운다고 하다니.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영희는 정말 괴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마트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해도, 병원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집에 들어가면 신문이 시작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언제부터 알았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끝없는 악순환. 이런 일이 작년 10월부터 매달 터졌습니다. 패턴은 늘 똑같았어요. 먼저 남편이 화를 냅니다. 이혼하자. 집 나가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말들을 소리치며 집안을 뒤엎어 놓죠. 며칠 후에는 사과를 해요. 미안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를 잃을까봐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울기도 하고. 처음에는 영희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은퇴해서 우울한가 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달 반복되자 정말 지쳤습니다. 화내고 폭언하고 며칠 후 사과하고 다시 반복하고. 끝없는 악순환이었어요. 영희는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아들마저 엄마가 좀 참으세요라고 말할 때였어요. 50년을 참아온 자신에게 더 참으라니. 영희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4부 마지막 선택. 깊은 밤의 깨달음. 어느 깊은 밤 영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 집이 조용했어요. 남편은 또 화를 내다가 방에 들어가 버렸고 영희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그 순간 영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2살에 시작된 결혼 생활. 어느덧 50년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영희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구나. 영희는 깨달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정작 영희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영희는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변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용기 있는 결심.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영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때야. 이상했어요. 50년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선택을 하려니까 무서우면서도 시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길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영희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결심을 하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50년간 매일 서던 이 부엌, 매일 차리던 이 상.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인생을 바꾼 대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영희는 평소보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무관심하게 대답했죠. 뭘?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신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물었죠. 뭐라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영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본 것 같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려다가 말았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영희의 모습을 본 거죠. 50년입니다. 50년을 당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남편이 혼란스럽게 물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영희는 깊이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50년을 참고 살았으니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영희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진짜 인생의 시작.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화내는 소리가 없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조용하네. 영희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내 나이 70이지만 이제 시작이야. 영희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22살 새 신부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른이 되어서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영희는 알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영희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참고 사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